나온 사람이요.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입니다. 청문회 때도 좀 화제가 됐었죠. 그때 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 네. 맞죠? 맞습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라고 한 거는 있지만 임기는 다 마치고 퇴임하셨냐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 두 번 물으시는데. 그 입당한 취지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집행 이후에 병원 가고 나면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김병국 교수, 오늘도 이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증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과거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삼성이 임원이었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사장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소신적인 발언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삼성의 합병 과정에 모종의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이제 정유라 씨의 뇌물의 그 승마 지원 등등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실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청문회 과거에 있었던 과정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자꾸 더불어민주당 입당 여부를 물어보게 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로 간 다음에 인재 영입을 하게 되고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죠. 인재 영입을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아마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을 앞두고 뭐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주장하는 제일모직과 국민연금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익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거고 국민연금도 그걸로 손해본 바가 없다. 국민들에게 예. 손해 끼친 바가 없다라는 논리를 전후로 해서 계속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박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성 계열 그것도 증권사의 사장이 나는 반대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이게 재판부에게 심증을 끼치는 게 있는 겁니다. 뭔가 이건 부당한 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저 주진영 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출석했다는 그 자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의문스러웠던 게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닌데 왜 나와서 증인으로 됐느냐 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이 또 삼성 출신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짐작하지만 사업을 하는 기업이 대가 없이 400억가량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내가 내부 고발자인 거죠. 일종의 내가 삼성에 있어 봤는데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분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 주진영 전 사장의 경우에는 사실 진술을 했는데 그걸 부동의를 하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저 진술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보자. 예, 그러니까 법정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모두 부동의를 했죠. 지금 거의 다 부동의를 다 했기 그랬죠? 때문에 예. 150 몇 명 삼성 관련 사람에 대해서 152명인가 진술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 다 신청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관련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그쪽 변호인단 주장으로는 400명이 넘을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법정에서는 그걸 다 불러줄 수는 없거든요. 겹치는 것도 있고.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롯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롯데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임원들이 쭉 다 진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장부터 이제 뭐 신동빈 회장까지 다 진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부동의를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불러줄 필요는 없거든요. 뭐 상무나 전무하고 뭐 신동빈 회장 재판 같이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모든 사람을 다 불러줄 필요는 없고 정리가 될 텐데. 그리고 아마 주진영 전 사장의 경우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상당히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오겠다고 빨리 반응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 사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에 삼성 임원으로 있을 때 합병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예. 한화에서 사장으로 할 때 삼성 합병과 관련된 진술을 한 거니까 일정 부분 이제 관련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증권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얘기를 듣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저 증언을 들을 겁니다. 그래야 법정에서는. 검찰은 초반에 증인 신문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증인으로 검찰 측에서 요청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도 겼는지를 안 주는데 주진영 전 사장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응시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핵심적으로 이번 사건이 뇌물 사건이라는 걸 입증한 게 예. 대통령이 삼성합병을 도와줬다. 이 부동산 통탁에 도와줬다는 거고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이라든가 정유라 말 지원한 것 같다라고 하는 즉 뇌물 사건에 대한 부정청탁과 대가를 똑 떨어지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아주 반가운 핵심적 증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증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상 삼성의 합병 과정에 모종의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이제 정유라 씨의 뇌물의 그 승마 지원 등등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실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청문회 과거에 있었던 과정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자꾸 더불어민주당 입당 여부를 물어보게 예. 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로 간 다음에 인재 영입을 하게 되고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죠. 인재 영입을 했던 인사기 때문에 아마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을 앞두고 뭐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주장하는 제일모직과 국민연금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분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주진영 전 사장의 경우에는 사실 진술을 했는데 그걸 부동의를 하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저 진술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보자. 예, 그러니까 예. 법정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모두 부동의를 했죠. 지금 거의 다 부동의를 다 했기 그랬죠? 때문에 예. 150 몇 명 삼성 관련 사람에 대해서 152명인가 진술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 다 신청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관련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그쪽 변호인단 주장으로는 400명이 넘을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법정에서는 그걸 다 불러줄 수는 없거든요. 겹치는 것도 있고.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국익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거고 국민연금도 그걸로 손해본 바가 없다. 국민들에게 예. 손해 끼친 바가 없다라는 논리를 전후로 해서 계속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성 계열, 그것도 증권사의 사장이 나는 반대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이게 재판부에게 심증을 끼치는 게 있는 겁니다. 뭔가 이건 부당한 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저 주진영 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출석했다는 그 자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의문스러웠던 게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닌데 왜 나와서 증인으로 됐느냐 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이 또 삼성 출신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짐작하지만 사업을 하는 기업이 대가 없이 400억가량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내가 내부 고발자인 거죠. 일종의 내가 삼성에 있어 봤는데도 그런 일은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집행 이후에 병원 가고 나면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김병국 교수 오늘도 이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증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과거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삼성이 임원이었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사장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소신적인 발언을 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 사람이요.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입니다. 청문회 때도 좀 화제가 됐었죠. 그때 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 네. 맞죠? 맞습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라고 한 거는 있지만 임기는 다 마치고 퇴임하셨냐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 두 번 물으시는데 그 입당한 취지 우리나라